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 미적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매우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또 뭐,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뭐 미적분 때문에 수학을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 막 머리 똑똑한 애 천재 이런 얘기 할 때 꼭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미적분을 뗐다. 뭐 이런 말을 하지. 그것처럼 미적분 하면 좀 뭔가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어려움의 대명사라고 생각해. 미적분은 뭔지 모르지만 엄청 어려운 거.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미적분은 쉬워. 생각외로 미적분은 매우 쉬워. 근데 사람들이 미적분이 쉽다는 거를 몰라. 왜 그러냐면 미적분이 뭔지를 모르니까. 미적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어려울 거 없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고 적분은 그래프의 넓이가 적분이야. 물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근데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정도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미분, 적분에 관련된 문제는 어지간한 건 풀 수 있어.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몰라서 문제를 많이 못 풀거든. 미분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미분은 어렵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통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을까? 그냥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동차가 아닐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니네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어라.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목적으로. 니네 운전면허 따려면 엄청 힘든데 운전면허 따면서 한번 개고생 해봐라. 이런 의도로 자동차를 만들진 않았겠지. 비행기 뭐 너희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사고 나서 죽어라. 이런 목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비행기가 있는 것이 더 편하니까 비행기를 만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미적분을 만든 사람도 야 니네 뭐 300년 뒤에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미적분 공부하다가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쾌감이 느껴진다. 이런 목적으로 미적분을 만든 게 아니야. 쉽게 하려고 미적분을 만든 거야. 물론 처음에 운전을 배우는 건 어려워. 나는 뭐 비행기 운전 안 해봤지만 처음에 비행기 운전 배우는 건 어렵겠지. 하지만 일단 운전을 할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어떠냐면 운전이 쉬워. 자전거 운전도 마찬가지지. 처음에 자전거 운전 배우는 건 어렵지만 일단 자전거 운전 할 줄 알면 자전거는 쉬워. 마찬가지로 처음에 미적분을 배울 때는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나도 동의해. 하지만 미적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미적분 자체가. 근데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책마다 똑같이 하는 뭐 순간 변화율이 어쩌고 저쩌고 평균 변화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미적분이 어려운 건데 나는 미적분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내가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판기 사용법이라고 얘기해. 나는 미적분을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판기를 사용할 때 자판기의 작동 원리를 배우나? 자판기 내가 돈을 넣으면 자판기가 어떤 원리로 돈이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구분하는 거 그런 거 우리 배워? 안 배우잖아.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가 어떤 원리로 차가워지는지 우리 배워? 안 배우지. 자판기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원리로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는지 우리는 안 배워. 우리는 그냥 자판기 사용법만 배우는 거야.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 이 정도면 충분해. 미적분이 어렵게 느끼는 건 뭐냐면 자판기의 작동 원리부터 배우니까 미적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미적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배우는 건 좀 어려워. 근데 그거는 뒤로 미루고 지금은 내가 뭘 얘기할 거냐면 이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온다. 이 버튼 누르면 사이다 나온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미적분은 그렇게 배워야 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단원을 가르쳐 줄 때 그 단원의 정리, 증명 이런 걸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미적분은 그렇게 안 가르쳐. 미적분은 그냥 결론부터 딱 얘기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야. 적분은 넓이야. 자판기 사용법부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번 보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이차함수 y는 x제곱.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 고1 수준으로 어떻게 풀지? 고1 수준으로? 일단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요거 나오지. 그 다음에 기울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원래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지. 그럼 이 교점,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해요. y는 x제곱과 y는 mx 빼기 m 더하기 l. 이것을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해. 그렇지.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이게 접하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중근을 갖기 위한 m값을 구해주면 돼. 즉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m값을 구해주면 돼.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중근 나오지.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풀이인 거지. 그럼 미적분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미적분은 겁나 쉬워. 미적분은 초딩도 할 수 있어. 진짜 별거 없어. 미적분의 핵심은 이거야. 그냥 일단 초월 함수는 나중에 얘기하고, 다항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예요. 초월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 이런 지수함수, 이런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그래. 이런 것들 초월함수라고 그래요.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문과 수준의 미적분이고 초월함수의 미적분은 이과 수준의 미적분이야.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수학2에서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배우고 현행 교과과정에서는 미적분에서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배워. 이거는 문과 수준, 이거는 이과 수준. 근데 이제 2022년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바뀌어. 책 이름이 바뀌어. 어떤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미적분 1, 미적분 2, 뭐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현행 2022년 교과과정에서는 수학2에 다항함수의 미적분이 들어있고 미적분이라는 책에 초월함수의 미적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용어를 수학2 미적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다항함수의 미적분, 초월함수의 미적분 이런 표현을 쓸게. 초월함수의 미적분은 좀 어려워. 하지만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다항함수의 미적분은 이미 배운 사람도 알고 있겠지만 이게 미분하라는 기호야. 프라임 붙인 게 미분하라는 기호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nx의 n-1제곱이 된다. 이게 그냥 다항함수 미적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말고 뭐 자잘하는 고배 미분법 같은 거 배우기는 하지만 그냥 이 정도가 거의 전부야. 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x 세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3x제곱. x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2x. x를 미분하라.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x를 미분하면 1 나와. 상수를 미분하면 0 나와. 이렇게 돼. 자, 5x 세제곱을 미분하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5 곱하기 3x 제곱이 돼. 7x 제곱을 미분하라. 그러면 7 곱하기 2x가 돼. 6x를 미분하라. 그러면 6 나와. 6 곱하기 1 나오지. 그래서 6 나와.
3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를 미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미분에 상상이 되지? 3x 제곱 미분되면 어떻게 되지? 6x가 나와요. 5x 미분에 그럼 5 나오지? 1 미분에 그럼 0 나와. 이건 쓸 것도 없어. 그래서 야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 이게 다항함수 미분법의 거의 전부야. 물론 이거 말고 세세하게 다른 걸 배우지만 그냥 이게 다항함수 미분법의 전부야. 이거는 초딩도 할 수 있어. 문자만 익힐 줄 알면 초딩도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거야. 다항함수 미분법은 초딩도 할 수 있는 초딩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주제야. 자,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해줬지. 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 아니, 왜 이걸 미분하면 이거 나옵니까? 이거는 자판기의 작동 원리를 말하는 거야. 나는 미분의 작동 원리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그랬지. 왜냐면 그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콜라 나와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미분돼. 이렇게 하면 미분돼. 지금 이 버튼 누르면 이거 나와.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작동 원리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 작동 원리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작동 원리는 얘기 안 할게. 이게 미분의 전부야. 이게 다항함수 미분에서 미분의 전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x제곱을 미분하자. x제곱을 미분하면 2x 나오지? 여기에다가 x에다 1 대입해. 왜 1 대입했냐고? x좌표가 1이라서. x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응. 끝. 자, 내가 물어볼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빠르니? 아니면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빠르니? 당연히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빠르지. 내가 걸어서 1시간 거리를 너 걸어갈래? 자전거 타고 갈래? 하면 어떡해?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훨씬 좋지. 너 걸어갈래? 승용차 운전해서 갈래? 승용차 운전해서 가는 게 훨씬 좋지. 근데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지. 승용차를 운전 못하는 사람은 승용차 타고 갈 수가 없지. 네, 자전거를 배우는 건 좀 어렵고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건 좀 어려워도 일단 배워놓으면 훨씬 편한 거야. 아직 내가 미분의 작동 원리는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미분은 이렇게 작동해. 그럼 이 미분 하는 방법을 배워두면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때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야.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야. 내가 왜 사기 스킬이라고 하냐면 암산 가능하잖아.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엄청 복잡한데 미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암산이 가능해. 그리고 내가 또 광역 스킬이라고 그래. 왜 광역 스킬이라고 하냐면 미분은 다 돼. 판별식은 2차함수만 돼. 3차함수는 판별식 쓸 수 없어. 4차함수도 판별식 쓸 수 없어. 하지만 미분은 광역 스킬이라서 다 돼.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다 돼. 그래서 내가 미분을 광역 스킬이라고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한 번 더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는 2,4. 2,4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자, 미분 이용해서는 어떻게 해? 미분을 이용하면 x제곱 미분해 2x.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해? x에다 2 대입해. 왜? x좌표가 2니까. x에다 2 대입해. x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나오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얼마나 쉬워. 미분은 쉽다니까. 미분 절대 어렵지 않아. 미분은 쉬운 거야. 앞단원에서 괜히 막 평균 변화율이 어쩌고 저쩌고 극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미분이 어렵게 느끼는 건데 미분은 쉬운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자. 자, 그러면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고1 수준의 풀이는 어떻게 될까? 역시 판별식 이용해야지.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4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야랑 아까 하고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야랑 확인해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요. 만약에 이렇게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돼. 그래서 이게 중근을 갖기 위한 m값을 구하면 돼요. 판별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아까처럼 고맙게 완전제곱식이 돼. 그래서 m이 4 나오지. 자, 어때? 이렇게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랑 답이 똑같지? 다시 강조, 미분은 뭐라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야.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 아니, 판별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아니면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미분이 훨씬 쉽잖아. 미분은 암산으로도 가능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사람들은 미분이 어렵다, 미적분이 어렵다, 미적분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결코 아니야. 미적분은 쉬워. 배우는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미적분은 쉽다고. 그래서 이 미적분은 꼭 기억해둬. 내가 미적분을 하는 이유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둬.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적분 이야기를 해보자.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건 나중 문제. 일단은 넓이를 생각할 수 있지. 이 넓이를 기호로 이렇게 써. 이 넓이를 기호로 이렇게 써. 근데 엄격히 말하면 적분은 넓이랑 조금 달라. 왜 그러냐면 가로축, x축 위쪽은 정적분 결과는 양수로 계산되고 x축 아래쪽은 정적분 결과가 음수로 계산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 이런 함수가 있고, 자, 요 넓이가 1, 이 넓이가 2, 이 넓이가 3, 이 넓이가 4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인티그럴이라고 읽어요. 어떤 사람은 인테그랄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아래 끝, 이걸 위 끝이라고 그래. 아래 끝, 위 끝. 자, 이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야?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그럼 이거 정적분하면 얼마 나올까?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나와요. 왜? 가로축 아래는 음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와.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fx dx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이것의 넓이가 2래. 그러면 2 나와. 인티그럴 c에서 d까지 fx dx 하면 얼마 나올까? 이 넓이가 3이래. 그럼 마이너스 3 나와. 인티그럴 d에서 2까지 fx dx를 하면 얼마 나올까? 이 넓이가 4라고 했으니까 4가 나와. 그러면 a에서 c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a에서 c까지 적분하면 a에서 c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마이너스 1이고 이 넓이가 2니까 1 나와. b에서 d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넓이가 2고 이 넓이가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 이런 식으로 돼. 적분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넓이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랑은 넓이는 우리는 항상 양수 나오지만 적분은 가로축 위는 양수로 나오고 가로축 아래는 음수로 나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랑은 좀 다르지. 자, 이 개요를 일단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뭐 그거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항상 똑같이 예를 드는 건데 y는 x제곱, 이 넓이 구하라. 어떻게 구할지 전혀 모르겠지. 모르지,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냥 봐도 어렵지. 알았지? 몰라도 돼.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익혀라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복잡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하냐? 자, n은 k 입장에서 상수니까 n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리고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라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분모도 3차식, 분자도 3차식인데 최고 차이 개수의 비가 얼마 나와? 최고 차이 개수의 비가 분모는 3차의 개수가 6 나오고 분자는 3차의 개수가 2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1 나와. 이렇게 구해. 이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해. 근데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방법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는 배워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 뭔지 모르지만 넓이 구하려면 무지 복잡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 이 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해라.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미분의 역연산을 생각해. 무엇을 미분하면 요게 나올지를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제시해 줄게. 이거를 미분하면 x제곱이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x제곱이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윗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 윗끝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고 아래끝 대입하면 0 나오지. 그래서 3분의 1 나와. 아까랑 똑같아. 아까는 내가 판별식으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비교했지. 판별식으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보다는 미분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게 훨씬 쉽지. 마찬가지야. 구분구적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게 어때? 훨씬 쉽지. 훨씬 빠르지. 그래서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럼 그냥 미분하면 돼.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적분하면 돼. 이게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이유야. 그러면 미분과 적분을 훨씬 빨리 구해.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 계산이 복잡해져.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프의 넓이를 구한다?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 자, 다시 강조. 미분과 적분은,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이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1, 3. 1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6 나오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는 뭐 쉬운 도형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이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넓이가 8이 나와요. 적분해도 결과가 똑같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적분해보지 뭐. 인티그럴 1에서 3까지 2x dx.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이거 좀 의문이 생기지. 무엇을 미분하면 EX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무엇을 미분하면 EX일까? 잘 모르겠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제시해줄게. 나중에 적분 배우면 배워. X제곱을 미분하면 EX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봐요. 그 다음에 위 끝 대입해서 아래 끝 대입한 걸 빼주면 돼. 이렇게. 이거는 이거 하면 진짜 넓이 나와요? 나는 의심스러운데? 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준 거야. 진짜 똑같다 라고 예를 들어준 거야.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야.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사기 스킬이자 광역 스킬. 자, 내가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는데 내가 미분 다이어그램과 적분 다이어그램을 그려줄게. 이게 미적분 전체를 꿰뚫는 얘기니까 지금 내가 적어주는 이 다이어그램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둬. 이게 미적분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야. 책에는 없어. 내가 어떤 책에도 본 적은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미분 다이어그램.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미분의 핵심 주제는 함수로부터 미분의 핵심 주제는 함수로부터 이걸 구하는 거야. 비유로 말하면 2차 방정식 단원의 핵심 주제는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익히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익히고 이게 2차 방정식의 핵심 주제잖아. 그러면 내가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풀어. 말이 안 되지. 그치? 미분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야. 내가 미분을 배우는 데서 접선의 기울기 못 구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미분을 배웠으면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계수 그리고 또 순간 변화율 혹은 그냥 변화율이라고 그래. 그리고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지.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래. 이게 미분 단원에서 핵심 주제야. 이걸 구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앞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워. 이런 요상한 식을 이용해서 앞 단원은 요런 알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이상한 식을 이용해서 앞 단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근데 이런 방법은 쓰지 않아. 앞에서 처음 배울 때나 써먹지 나중에는 이런 방법 안 써. 그럼 뭐 하냐? 이걸 구하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 아까 우리가 해왔던 거에 그거야. 미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도함수 구해서 대입한 거야. x제곱 미분하면 2x 나온다. 이거를 가리켜서 도함수라고 그래. 도함수. 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이라고 해. 자, 미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 첫 번째,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다른 걸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미분, 도함수, 미분계수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돼. 비유로 말하면 물리를 배우는 사람은 무게와 질량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하듯이 화학을 배운 사람은 원자, 원소, 이온, 분자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미분을 배운 사람은 미분, 도함수, 미분계수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써요. 구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이라고 얘기하지. 미분, 도함수, 미분계수 의미의 차이가 있어. 이 차이를 기억해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한다라고 그래. 자, 이게 미분 다이어그램이고 적분 다이어그램은 적분 단원의 주요 테마는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정적분이라고 하고, 또 달리 말해서 넓이라고 해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부호가 있는 넓이야. 양수이기도 하고 플러스가 나오기도 해. 그럼 주어진 함수로부터 주어진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까 내가 잠깐 적어놨지? 이런 짓을 해. 야보다 훨씬 어려워 보이지? 이런 미친 짓을 해. 이렇게 해서 구해. 이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이 짓은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처음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안 써. 왜? 복잡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렇게 있다는 거 배우고 그다음부터 이거 안 써. 왜? 복잡하니까. 그 대신 뭘 하냐? 이걸 구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함수. 원시인 할 때 그 원시야. 원시함수.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책에서는 원시함수라는 말이 딱 한 번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로 써. 근데 나는 일부러 부정적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원시함수라는 용어로 써. 그래서 나한테 안 배운 사람들은 원시함수가 뭔지를 모르지. 그렇지만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원시함수가 뭔지 알아? 도함수, 원시함수. 혹은 역도함수라는 표현도 써. 역도함수. 이런 역도 아니고 도함수의 역계산, 역연산을 얻은 함수.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되도록이면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부정적분. 이거는 원시함수. 그리고 여기다가 밑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 그러면 넓이가 나와. 구조가 매우 비슷하지. 그리고 이 과정이 뭐냐면 미분. 미분. 여기 미분 다이어그램과 똑같이 적분은 넓이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면 정적분이 넓이야. 정적분이 넓이. 여기 미분, 미분계수, 도함수 뜻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부정적분, 정적분, 원시함수 이 뜻의 차이를 알아야 돼. 미분처럼 미분에서 중요한 거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적분에서 중요한 거는 적분은 넓이다. 미분에서 이 세 개의 뜻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적분에서 이 세 개의 뜻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적분은 넓이다 할 때 적분은 정적분을 뜻하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말할 때 적분은 부정적분을 뜻해. 부정적분, 미분, 그리고 원시함수, 도함수. 이렇게 이게 미분과 적분을 꿰뚫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야. 근데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몰라. 학생들이 미분이 뭔지도 모르고 미분한다니까.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인지도 모르고 미분해. 미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끽해서 한다는 얘기가 차수 하나 내리는 거요. 막 이따고 소리나 해. 그래,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긴 하지. 적분이 뭐냐 하면 끽하는 소리가 차수 하나 높이는 거요. 이따고 소리나 해. 아니야.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촬영하면서 내가 지금 10번 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다. 적분은 넓이다. 이걸 내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고 앞으로 내가 너한테 100번은 얘기할 거야 라고 강조하고 계속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인지를 몰라. 다시 강조합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적분은 넓이. 내가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이게 미분과 적분의 전체적인 개요이고 미분은 어렵지 않다. 미분은 쉽다. 적분은 어렵지 않다. 적분은 쉽다.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